어머님들, 네, 신정초등학교 5학년 부장 김병석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아마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얼굴 보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 컴퓨터가 그래픽 카드가 좋지 않아서 OB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조금 더 전달을 쉬우면서도 원활하게 잘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교실에 있는 컴퓨터가 그 그래픽 카드를 지원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약간 조금 품질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사전 설명회를 다음 주 목요일에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미리 아시면 사전 설명회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켜게 되었습니다. 사전 설명회를 위한 사전 설명회가 될 것 같아요. 하나씩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개요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18일 목요일 2교시부터 4교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과학실 1, 2, 실과 실습실, 교실, 그리고 운동장에서 진행할 계획인데, 지금 추가로 돌봄교실도 섭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시마당, 도전마당, 체험마당, 공장마당으로 구성이 되고요. 학부모와 교사들이 부스를 운영을 하고 학생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부스를 체험을 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부스마다 스티커를 받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스티커가 필요한 부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티커판에 이제 학생들이 체험을 하게 되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스티커를 붙여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체험마당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개수만큼 스티커를 지워서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시마당부터 설명을 드리면, 전시마당은 2층의 행복누리실에서 전부 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곳에 책상을 깔고 전시물을 올려놓고 학생들이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전시물들을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1분 이상 관람하거나 관찰을 하거나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태도를 보이는 학생에게 스티커를 하나씩 지급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 운영하시는 어머님들의 재량이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러니까 보시고 얘는 정말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스티커를 하나씩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스티커판에 같은 종류의 스티커가 2장 이상 붙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가 이제 뒤에 어떤 스티커가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각 부스마다 스티커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학생들이 한 곳에서만 스티커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스티커판을 보시고 내가 과거에 붙여준 스티커가 있다 그러면은 그 학생이 전시물을 관람을 했다 하더라도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동전 축소 저금통인데요. 이 과학 완구입니다. 제가 이 과학 완구와 관련된 것들은 다다음 주에 과학관에서 대여를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실물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실물 보시면 금방 이해는 하실 겁니다. 동전을 집어넣게 되면 작게 축소가 된 형태로 이 아래칸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왜 이러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완구예요. 작게 축소가 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오목 렌즈가 있기 때문인데, 더 재미있는 것은 바로 여기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어떻게 동전이 통과를 할 것인가, 이것을 학생들이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힌트를 드리면은 거울이 비밀이에요. 거울이 45도 각도로, 90도 각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는 4분의 1 정도만 원통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원뿔 모양처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동전이 사라지는 저금통인데요. 동전을 넣게 되면 이곳에서 동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동전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인데, 원리는 제가 이쪽 오른쪽에다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거울이 4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동전은 그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부스를 운영을 하시는 어머님께서는 동전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동전을 넣어서 동전이 어떻게 축소가 되고 어떻게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미라지입니다. 오목 거울 두 반구를 이렇게 겹쳐 놓았는데, 아래쪽에 놓은 그 물체가 위쪽에 마치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원리입니다. 실상이 맺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래쪽에서 여기 그림으로도 설명을 해두었는데 아래쪽에 있는 물체에서 출발한 빛이 두 번 반사가 되어서 이 초점 부분, 아래 거울의 초점 부분에 빛이 모아져서 실상이 맺혀지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눈엔 마치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완구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 아이콘을 전부 다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 아이콘의 모양이 붙여주실 스티커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스를 운영을 하실 때 이 스티커가 한 스티커판에 2장 이상 붙여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홀로그램 팽입니다. 무지갯빛이 이렇게 돌렸을 때 무지갯빛이 도는 그런 팽이인데요. 빛의 간섭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 어려운 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학생들이 빛이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조합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체험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전 소용돌이인데요. 이것도 동전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동전을 이 빗면에다 놓고 떨어뜨리게 되면 동전이 이 깔때기 면을 따라서 회전을 하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갔더니 기부하는 곳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전을 놓으면 동전이 소용돌이를 하면서 소용돌이처럼 뱅글뱅글 돌다가 그 아래쪽으로 뚝 떨어지는데 그건 다시 꺼낼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원리랑 같습니다. 다음은 경사면 위의 원뿔인데요. 모든 물체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굴러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지요. 그런데 이 원뿔은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턱을 받쳐 놓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높은데 이 원뿔을 이곳에다 올려놓으면 이 원뿔이 이 경사면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건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가운데 있는 무게중심을 옆에서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정답을 아이들에게 미리 알려주시지는 마시고 왜 이렇게 보이는지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이로 휠인데요. 이 바퀴 양쪽에는 자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일은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레일에 붙어서 이 바퀴가 회전을 하면서 계속 이 레일을 따라 계속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기한 마이크로의 세계인데 우리 학교에 있는 현미경을 이용해서 표본을 아이들이 관찰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근데 제가 아직 우리 학교의 현미경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하지 못해서 몇 개를 지금 전시를 해놓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전시를 해놓으면 학생들이 이 현미경을 가지고 탐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미경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미리 이제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당일에도 시간이 허락이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보시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반자성체인데요. 아이들이 아마 굉장히 신기해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지금 사진으로는 큰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작습니다. 아래는 자석으로 되어 있고요. 이 위에는 흑연입니다. 흑연은 말고도 다른 물체들도 일반적으로 반자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반자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흑연이 조금 더 강하게 반자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자석 위에 올려놓으면 얘가 뜹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성체라고 하면은 강자성체를 생각을 하죠. 강자성체는 자기장 안에 들어가면 얘도 자석의 성질을 띠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쇠죠, 쇠. 쇠나 니켈과 같은 이런 금속은 자기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얘도 자석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자성체는 자기장 안에 들어가면 자석의 성질을 반대쪽으로 밀어내는 그런 성질을 가지는 물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석 위에 이 흑연을 놓게 되면 얘가 흑연이 살짝 뜹니다. 아주 살짝 떠요. 이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은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 다른 데서는 초전도체 이렇게 말을 하는 곳도 있는데 초전도체는 아니고 원리는 다릅니다. 둘 다 똑같이 자석 위에 뜨기는 하지만 뜨는 원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초전도체는 아니고 반자성체다
라는 것을 아이들이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금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당일에 대기 상태에 따라서 구름이 많으면 태양을 관찰을 할 수가 없어서 요거는 그날의 상태에 따라서 운영을 할지 말지는 그날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학관에서 대여는 할 거예요. 대여는 할 예정인데 그날 날씨 상태에 따라서 운영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가 태양 흑점이 극대기라고 해서 아이들이 태양의 흑점을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게 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흑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한 달 주기로 얘가 자전을 하니까 한 보름 정도 뒤 우리가 과학 행사를 할 보름 정도 뒤면 또 반대쪽이니까 그때는 흑점이 또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날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지워야 되겠네요. 제가 이거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흑점을 관찰을 할 때에는 학생들이 여기 이제 눈을 대고 봐도 안전하도록 제가 태양 필름을 붙여놓기는 할 텐데 그래도 장시간 관찰을 하게 되면 시력이 저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초를 넘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도 촬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 이제 찍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는 찍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는 전시 마당이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좀 질문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재량껏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전 마당인데요. 도전 마당 같은 경우는 장소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컴퓨터실이나 과학실에 하고 있어요. 여기 도전 마당에서는 도전 과제와 난이도에 따라서 스티커를 한 개에서 3개까지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스티커판에 같은 종류의 스티커가 과제별 최대 개수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과제마다 1개가 최대인 것도 있고 3개가 최대인 것도 있습니다. 그 최대 개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눈여겨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동전 쌓기인데요. 아래에 있는 이 알루미늄 판이 자석입니다. 그리고 외국 동전 중에는 니켈로 만드는 동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니켈 같은 경우도 자석에 붙기 때문에 이 자석 위에 쌓아서 이렇게 탑처럼 만들어 보는 미션입니다. 3층에서 4층까지는 스티커를 1개를 붙여주시면 되고 5층 이상을 쌓게 되면 스티커를 2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한 학생이 1개를 성공을 했다가 다음에 다시 와서 또 3층이나 4층을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를 더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은 이미 하나가 붙어있기 때문에 붙여주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학생이 첫 번째 시도에서는 3층까지 쌓아서 하나를 붙였다면 두 번째 시도에서는 5층을 쌓았어요. 그럼 2개를 추가로 더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더 붙여서 그 스티커판에는 2개가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기부상 지구본인데요. 이 안에는 이제 반도체가 있고 자석이 있어서 이 사이가 일정한 간격만큼 떨어져 있도록 만들어 놓은 지구본입니다. 정확하게 그 위치를 잡아야만 지구본이 공중에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공중에 띄우는 것을 성공을 하면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노이 탑인데요. 맨 왼쪽에 있는 탑을 오른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하나씩만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큰 원판 위에 작은 원판이 올라가야지 작은 원판 위에 큰 원판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 3가지의 규칙을 이용해서 4층을 성공을 했을 때는 스티커를 하나 붙여주시고 5층을 성공했을 때는 2개, 6층을 성공했을 때는 3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시도에서 4층을 성공해서 하나를 붙여줬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와서 다른 전시물을 관람하라고 다시 와서 두 번째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 친구가 5층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스티커를 2개를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더 붙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5층을 성공을 했을 때는 최대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앞에 하나가 붙여져 있으면 하나만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첫 번째 시도에서는 4층을 성공을 했고 두 번째 시도에서는 6층을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미 하나가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시도를 했을 때에는 2개만 더 붙여주시면 됩니다. 최대 개수인 3개를 초과를 할 수
없습니다. 초과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곳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것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예요. 다음으로는 아치 만들기입니다.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튼튼한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인데 3분 안에 성공을 하면 2개, 3분은 초과했지만 성공을 하면 1개 이렇게 제가 정하기는 했지만 운영하시는 어머님이 보시고 적당하다 싶으면 2개나 하나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재량껏 운영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종이 딱종인데요. 이면지를 제가 많이 준비를 좀 해놓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있는 접는 방법에 따라서 접어서 팔로 휘두르면 딱 하고 소리가 납니다. 뻥 하고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소리가 나서 성공을 하면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벽대고 도리인데요. 여기 아래의 판과 위에 팽이에는 전부 다 자석이 있습니다. 같은 극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얘가 공중에 뜨게 되겠죠. 공중에 띄워서 얘를 돌리는데 성공을 하면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마 쉽게 금방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종이접기 삼각 퍼즐인데요. 제가 종이접기 삼각 퍼즐이라고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삼각 퍼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여기 밑에 있는 노란색이나 초록색, 접어서 노란색 면이나 초록색처럼 보이게 만들면 스티커를 하나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빨간색을 만들면 2개, 보라색이나 파란색을 만들면 3개를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시도에서 노란색을 성공을 했고 두 번째 시도에서 빨간색을 성공을 했다면 첫 번째 하나 붙인 거에서 추가로 하나만 더 붙여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녹색을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스티커판에 하나가 붙어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시도에서 파란색을 성공을 했으면 3개를 추가로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2개만 더 추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첫 번째 시도에서 파란색을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3개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돌다가 거꾸로 멈추는 팽이인데요. 팽이를 힘껏 돌리면 참 이렇게 똑바로 세운 채로 돌리면 얘가 나중에 멈출 때에 휙 뒤집혀서 거꾸로 왼쪽에 있는 이 팽이처럼 거꾸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성공을 하면 2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베른의 계단인데요. 바람을 불어서 계단을 이 스티로폼 공이 5계단 이상 올라가게 되면 2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운드 튜브인데요. 주름진 튜브를 회전을 시키면 소리가 납니다. 낮은 소리부터 높은 소리까지 나는데 5가지 음까지 난다고 해요. 근데 정말 5음을 내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렸을 때에 5음이 나고 5음 내는 건 어렵기 때문에 4음 이상이 나면 3개, 3음이 나면 2개, 1개 음이나 2개 음을 냈을 때는 1개만, 스티커 1개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사운드 튜브를 돌릴 때 이게 회전 반경이 넓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행사가 4월 18일이기 때문에 4.18초를 맞추면 스티커를 제가 2개라고 했네요. 하나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부스에 마련된 초시계를 이용해서 4.18초를 맞추던지 아니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초시계를 이용을 해서 4.18초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실 것이 만들어서 확인이 됐으면 어머님들이 직접 초기화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넘겨서 그 친구가 또 스티커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스티커를 줄 때는 초기화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과학 퀴즈인데요. 과학과 관련된 퀴즈를 풀어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받으면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되는데 제가 과학 퀴즈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제가 다시 풀어보니까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쉬운 문제로 다시 바꿀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점수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는 이 점수 기준은 지금은 제가 15만 점, 30만 점, 40만 점 이렇게 해놨지만
당일날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이 과학 퀴즈는 과학실에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과학 퀴즈 제가 낸 사이트는 당일날 아침에 컴퓨터실에다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문제를 자유롭게 풀어보고 그리고 그 점수에 따라서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때의 퀴즈를 풀 때에 학생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꼭 등록을 하도록 해주시고요. 맨 마지막 화면에서 종료를 하지 말고 최종 화면이 나올 때에 손을 들어서 운영하시는 어머니께 이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냥 넘겨버리게 되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화면이 나왔을 때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3D 큐브 퍼즐인데 요거는 제가 3D 프린터를 아직 뽑지를 못해서 주말이나 다음 그 선거일에 뽑을 계획인데요. 3000 블록을 이용해서 정육면체를 만드는데 성공을 하면 3개, 2분 안에 성공하면 3개, 그 다음에 2분은 초과했지만 성공하면 1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지만 역시 이것도 우리 어머님들이 재량껏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어머님들이 재량껏 운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는 체험마당인데 체험마당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학생들이 받은 스티커를 지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티커가 없으면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체험마당에서는 종류에 따라 스티커를 지우는 개수가 달라집니다. 제가 이 안내판에다 써놓을 거예요. 몇 개씩 지우면 되는지. 해당 개수만큼 지우고 체험하도록 하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체험을 해도 됩니다. 여러 번 체험해도 돼요. 하고 싶으면. 남아있는 스티커가 있으면 원하는 만큼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료를 나누어주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스티커판을 어머님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그 재료를 반납할 때 스티커판을 돌려주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에는 사람 몸에도 전기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인데요. 에너지볼이라고 하는 완구가 있습니다. 탁구공 같이 생겼는데 뒤집어 보면 금속판이 2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금속판 2개가 도체로 연결이 되면 불빛이 나고 소리가 납니다. 근데 사람의 몸에서도 전류가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양쪽을 손으로 대면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것이 한 30명까지도 연결을 하면 소리가 쭉 나게 됩니다.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게. 전류가 흐르는 게 보이지는 않지만 회로가 어떻게 연결이 되었을 때 이것이 작동을 하는지를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선은 에너지볼만 제가 대여를 하는데 제가 집에 다른 완구도 좀 있으니까 그것도 추가가 가능하면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플라즈마 볼이라고 하는 완구인데요. 이렇게 생긴 완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유리구 안에서 이렇게 막 번개가 치게 되는데 이것을 플라즈마라고 하죠.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물질의 상태를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3가지만 학습을 하지만 4번째 상태인 플라즈마라고 하는 상태도 있죠. 그러니까 우주에서 가장 많은 상태는 플라즈마 상태죠. 우리가 보는 태양도 플라즈마 상태이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예전에 우리 가정에서 또 있었던 형광등도 플라즈마 상태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완구인데요. 이거 제가 한번 추가로 나중에 형광등 같은 게 있으면 또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형광등을 이 근처에다 갖다 대면 형광등이 불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 플라즈마 볼에서는 굉장히 높은 고전압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주변에 그러니까 전기장이 형성이 돼요. 전기장이 형성이 되어서 그 전기장 안에 이온화된 기체가 있으면 그곳에서도 플라즈마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광등을 이 근처에 갖다 두어도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기하 패턴 무늬 만들기인데 바깥쪽의 기어와 안쪽의 작은 기어를 이용을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기하 패턴의 무늬를 만들어 보는 활동입니다. 다 만든 다음에는 요 가장자리를 이렇게 잘라서 손 코팅지도 제가 준비를 해 놓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손 코팅지에다가 학생들이 붙여서 자신이 만든 패턴 무늬를 가지고 가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기대포인데요. 이제 그 공기대포를 학생들이 이렇게 쏴보는 거예요. 쏴서 그곳에다 촛불을 켜놔 놓을 건데 촛불을 한번 꺼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스티커 3개로 해놓았는데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한 2개 정도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스티커 2개에 3번 정도 쏠 수 있게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용수철 기차인데요. 구리로 되어 있는 코일에
이렇게 이제 그 건전지 양쪽에 자석을 붙여놓게 되면 여기서 자기장과 전류에 의해서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힘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쪽에다 집어넣으면 훅 하고 이제 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생들이 왜 그런지 한번 체험을 하게, 뭐 어려운 과학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면 좀 어렵겠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학생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람으로 공을 띄워보는 활동을 준비를 했는데요. 송풍기를 이용해서 이곳에 있는 비치볼을 한번 공중에 띄워보도록 할 겁니다. 이 베르누이의 원리, 앞에서 이제 체험마당에서도 있었던 베르누이 계단과 같은 베르누이 원리에 의해서 이 공이 다른 곳으로 날아가지 않고 딱 잡혀있는, 바람에 의해서 잡혀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엑스자이로라고 하는 완구인데 운동장에서 할 겁니다. 원통으로 되어 있고 무게중심이 앞쪽에 좀 쏠려 있습니다. 얘를 잡고선 던질 때 굉장히 멀리 날아가요. 그런데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회전을 시키면서 던지게 되면 한 3, 40m까지도 날아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멀리 날아가는지 학생들이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번 체험을 하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꿈은 과학자는, 이거는 제가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할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볼 건데, 이거는 과학실에 있는 이제 그 실험 도구와 실험복을 학생들이 입고 내가 과학자처럼 되어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사진을 찍고 그것을 인화를 해주는 그런 활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하긴 할 건데 그런 식으로 지금 아이디어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장마당인데요. 공장마당은 대부분 담임 선생님들께서 교실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는 이제 우리가 9개 반밖에 없잖아요. 9개 반인데 저는 또 운영을 해야 돼서 제가 빠지면 8개 반에서 8개의 교실에서만 공장마당이 운영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1개나 2개 정도의 부스는 어머님들께서 좀 운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과실에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에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하트 책갈피인데, 이거는 어머님께서 운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트 책갈피는 제가 이렇게 도안 다 만들어서 코팅해가지고 잘라 놓을 예정입니다. 그럼 거기 구멍에 필름을 붙여서 그 필름으로 작은 불빛을 보면 그곳에서 하트 모양이 보이게 돼요. 빛의 회절과 간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무늬인데 아주 예쁘거든요. 근데 이때 이 빛을 볼 때 아무런 빛만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점광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의 후레쉬나 아니면 혹시 이것을 담당하시는 어머님께서는 크리스마스 전구, 트리에 사용하는 전구가 있으면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구 하나당 하트가 2개씩 보이니까 아주 예쁩니다. 하트 책갈피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균형 잠자리입니다. 잠자리 모양의 도안을 제가 다 이렇게 만들어 붙여 놓을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가위로 이 모양대로 자르고 풀로 붙여서 코끝에다가 뾰족한 부분에 코끝을 올려놓게 되면 얘가 균형을 잡습니다. 무게 중심이 요 코끝에 있기 때문에 그곳을 받침점 삼으면 얘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균형을 잡는 그런 완구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마 학생들이 균형잡기라고 하는 단원에서 수평의 원리를 공부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상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뒤뚱뒤뚱 귀여운 알약벌레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요거는 이제 이 알약 같은데 안에 그 작은 쇠구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쇠구슬이 굴러가면서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니까 얘가 마치 이렇게 그 자벌레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굴러가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뒤뚱뒤뚱 하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여기부터는 아마 담임 선생님들께서 진행을 하실 것 같습니다. 펄러비즈를 이용해서 열쇠고리를 만드는 활동, 과학 관련된 배지를 만드는 활동, 빨대를 이용해서 펜플룻을 만드는 활동, 야광 캐릭터 열쇠고리를 만들어보는 활동, 그 다음에 자석팽이를 만들어보는 활동, 아크릴 램프, 실팽이 만들기 등등 이제 여러 가지 만들기 공작들도 할 건데요. 이거는 이제 좀 쓰레기도 나오고 좀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임 선생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릴 예정이니까 이거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머님들 다음에 사전 설명회 때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은 좀 이렇게 줄여서 설명을 드리고, 그날은 어떤 부스를 맡아서 운영을 하실지를 좀 더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시고요. 내가 어떤 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전 설명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